판타지 3강의 두 작품. 둘 다 어쨌든 외로움. 일단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정서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쓸쓸함이라고 하는 어, 그런 공통점으로 두 개를 일단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정서를 이야기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데 중심을 둔 작품이다. 라는 게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일단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좀 들어갈게요. 먼저 그 우리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현상의 특징들 있잖아. 그거는 일단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시각적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오죠. 실제로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촉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묶어가지고 그냥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거는 본문에서 다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나오는데 연쇄랑 같이 묶어서 점층도 써주세요. 연쇄와 점층. 한 맥락에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외로움. 외로움의 심화를 보여줘요. 그렇죠? 본문에 이 장면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물에 화자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 하나 나와요. 음. 이거를 서리적 표현 반복. 이거는 두 개 따로따로 쓸 수도 있어.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고, 그렇죠?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그렇지? 음. 이것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사의 특징들. 그래서 본문에서 확인해 보면 가봅시다. 큰 어둠 가운데 홀로. 큰 어둠 일단 나오네요. 어둠. 그렇죠?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있다고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화자의 상황이야. 음. 그러다 보면 뭘? 모두 빼앗긴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어둠 가운데 홀로 있는 거. 됐죠? 부정적 상황이겠죠. 부정적 상황에 홀로 있으면, 그죠? 쓸쓸함이죠? 외로움이죠. 이미. 괜찮죠? 그때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한 포기의 산꽃 예를 동그라미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요 세 번째 요거요. 자연물에 화자의 소망을 투영한 거. 첫 번째입니다.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위로이겠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서리를 통해 가정적 상황을 만든 거야. 예, 지금 산꽃을 통해 위로를 얻고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위로를 얻은 상태가 아니야. 산꽃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인 거지.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죠?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맥락이 되는 거라고. 소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됐죠? 자, 모두 빼앗기는 듯 눈 덮개가 고이 내리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눈 덮개가 고이 내린다. 눈을 감으면이에요, 이게. 눈을 감으면, 그죠? 그때, 환한 온몸은, 여기 일단 괄호 묶어둘게요. 환한 온몸은 새파란 불 붙어 있는 인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싶을 거야. 몸에 불이 붙었다고? 그게 아니라, 이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화자의 외로움을 형상화해 준 거예요. 어떻게? 불이 붙었다잖아. 파란 불이라고. 시각적 형상화해 준 부분이에요. 물론 비유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 은유적 표현 쓴 거지. 내 몸이 불붙었다. 됐지? 은유적. 은유적.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추상적 관념을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잖아. 구체화해 준 거지.
불 붙었다. 새파란 물에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똑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만 바꿔서 너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 얘기를. 그러니까 핵심은 뭐라고? 지금 나의 외로움을 전달하는 거라고. 자, 그럴 때 까만 귓돌이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귓돌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겠느냐. 똑같죠, 맥락? 그죠? 첫 번째 연에 나왔던 그 마지막 부분이랑 똑같죠? 서류적인 표현을 썼고 있었으면 좋겠다. 기쁨일 텐데. 그죠? 자, 마지막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됐죠?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자, 그 뒤에 싸늘한 이마가 밝게 트이어가는 신경의 간지럼.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렇죠? 역시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자의 정서는 지금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극한의 외로움 때문에 괜찮습니까? 어. 싸늘한 이마가 맑게 트이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로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내적인 고뇌가 해소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극한에 달해서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냥 외롭다예요, 결과적으로. 괜찮습니까? 자, 그때 길이는 별 동그라미죠. 별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즐거움이겠느냐. 괜찮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잡히는 겁니다. 요거 산꽃, 까만 깃돌이, 길이는 별. 요게 지금 자연물의 화자의 소망을 투영한 애들이 되는 거지. 같은 이미지의 소재들인 거고. 괜찮습니까? 얼마나 위로이랴, 얼마나 기쁨이랴, 얼마나 즐거움이랴. 요게 이제 마지막 이거겠죠? 서리적 표현을 반복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목적은 딱 하나. 화자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연쇄와 점층은 어디 있는데요? 잘 보세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 그게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으로 연결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그리고 불 붙어 있죠? 그게 파란 몸에 불을 사르면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연의 마지막 부분이 두 번째 연 처음으로 이어지고 두 번째 연의 마지막 불 붙는 게 세 번째 연의 첫 번째 부분으로 연결되는 연쇄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 연쇄적인 표현이 반복됨에 따라 1년, 2년, 3년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이라는 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문장이 연쇄적으로 들어가면서 정서가 점층적으로 깊어지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그럼 화자가 외로움 느끼고 있고 동그라미 쳤던 꽃, 귀돌이, 별이라도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소망. 이 두 가지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이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별 문제 없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나로 넘어가시면 월훈이죠. 월훈시 되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산문적이죠. 한문적인 어조가 쓰였죠. 근데 이제 얘도 운율감이 있어요. 습니다, 입니다, 뭐 이런 거 막 반복되죠. 그죠? 그럼 이제 어미를 반복해서 특정 어미라고 할까? 그래서 운율감 만들고 있어요. 됐죠? 두 번째, 두 번째. 시선의 이동 나오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장면 끊어서 보셔도 돼요. 그냥 미리 결론 잡고 갑시다. 처음에는 마을 전체를 봐요. 마을 전체를 보다가 그 집을 보거든요. 외딴 집. 그 다음에 노인을 보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원경에서 근경으로 바뀌는 거죠. 괜찮습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 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별 문제 없죠? 요거 그래서 장면 세 파트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귀뚜라미. 귀뚜라미. 이거 이제 객관적 상관물로 많이 물을 거예요. 화자라고 하지 말자. 시적 대상의 화자의 정서 아니에요. 화자의 정서 아닙니다.
시적 대상의 정서 심화하는 소재. 됐습니까? 요것도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시에 지금 중심으로 깔려있는 정서가 외로움의 정서거든? 외로움과 고독함?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화자의 정서가 아니야. 화자는 이 시에서 관찰자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화자는 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시적 대상인 노인 있죠? 노인. 이 사람이 이제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틀렸어요. 화자의 정서 아닙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체크해둔 상태에서 본문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갑시다.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됐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고요. 자,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마을의 성질. 안 보여요. 깊은 산 속에 있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로 여기 각주 달려있는 것처럼 환상적 분위기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마을이랍니다. 자, 그때 뱅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오. 여기까지 한번 잘라줄까? 여기까지 한번 잘라주시면. 됐죠? 물론 여기 꼴깍 같은 음성상징어, 그렇죠? 꼴깍 같은 음성상징어 체크 해두시면 돼요. 음성상징어. 표시만 남겨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해가 지는 상황이잖아. 해가 지는 상황, 해가 지면 그 마을에는 집집마다 불을 켜놓는다고. 괜찮죠? 별로 어려운 장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쉼표도 체크는 해 두세요. 이 쉼표들. 꼴깍, 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쉼표들은 다른 거 없어요. 호흡 조절이에요. 호흡. 그래서 각주 달려있죠? 저녁이 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잖아. 오는 모습.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지. 그렇죠? 천천히 오는 해가 천천히 지고 천천히 저녁이 되면 그때 집집마다 불을 켜놓는 그런 모습. 자, 그때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이라고 얘기하네요. 처음에는 마을 얘기하다 지금 외딴 집으로, 그렇죠? 시선 이동되는 거죠. 외딴 집으로. 마을에서. 됐죠? 자, 그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가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나. 모가 빛입니다만 밑줄 하나 쳐볼까? 지금 일단 여기 두 번째 장면 체크해 두시면 시각적 심상이 두드러지는 거 보이죠? 그죠? 시각적 심상 두드러지는 거. 근데 이 외딴 집의 분위기가 모과 빛처럼 노란 불빛을 띠고 있는 따뜻함. 맞죠? 포근함.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분위기는 되게 따뜻하고 포근해요. 문제 없죠? 자, 그때 긴 밤입니다. 외딴 집에 노인 혼자, 오케이, 노인 이제 마지막 메모 치시면 되겠네요. 노인으로 마지막 시선 이동 간 거야. 그렇죠. 마을에서 외딴 집으로, 외딴 집에서 노인으로. 괜찮죠? 자,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가, 됐죠? 문득 바람도 없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묶을게요.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어느새 풀려 내리는 집단 그리고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 밑에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죽이고 생각하죠. 여기 한 번만 중간에 잘라주시면.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야? 노인이 집안에서 물을 깎다가, 고구마를 깎다가 밖에서 집단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청각 하나 나왔죠? 괜찮습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저 밖에서 날개를 묶고 있는 새들의 온기,촉각적 이미지도 쓰였죠. 괜찮습니까? 자, 이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아까 얘기했던 소리 있죠? 그거는 이제 밖에 누가 왔나? 이거요. 밖에 누가 왔나? 누가 와서 이렇게 뭘 건드려서 나는 소리인가? 그 다음에 새들의 온기, 역시나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는 거 있죠.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노인은 밖에 누가 왔나? 나도 누군가와 따뜻한 온기를 나눴으면 이라고 하는 고독감, 외로운 거라고. 괜찮습니까? 결국 노인의 고독감과 외로움 형상화하고 있는 거라고. 자,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그로부터 노인이 자리맡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기침 소리도 없을 만큼 깊이 잠이 들면 됐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벽 속에서 귀뚜라미 내모쳐서 별표 치셔야겠죠? 귀뚜라미가 운답니다. 때를 지어 운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운답니다. 울고 울고 울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점점 크게 형상화되고 있지.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뚜라미는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거기도 하고, 그렇죠? 점층적인 표현을 쓰기도 한 거죠. 소리가 점점 좀 세지니까. 그리고 얘 자체가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해요. 됐죠? 전부 다 무엇을 위해? 노인의 외로움. 음, 부각하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마지막 줄 갈게요. 마지막 줄 조금만 내려가서. 자,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이 내리고 한방눈이 내리고 됐죠? 이 눈이 내리는 동안에는 외부와의 단절은 더 심해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적막감은 더 강해질 거죠. 외부와의 단절, 그다음에 적막감이라고 하는 거 심화되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창밖에 이제 월훈, 달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달 주변에 월훈이 보이는 거. 됐죠? 이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예요. 명사로 끝난 겁니다. 명사로 시상을 종결했다. 역시는 여운을 남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 정서, 외로움. 그렇죠? 중심 정서, 심화하는 기능. 괜찮나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일단 체크해서 중간에 막 건너뛴 거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간에 건너뛴 거 뭐 이런 거 있죠. 콩깍지 반복. 그렇죠. 콩깍지 반복.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하나만 얘기했지. 꼴깍도 있었지만 푸르륵 이것도 음성상징어잖아. 됐죠. 뭐 이런 것들도 일단 잡아볼 수는 있고, 뭐 요것도 하나 더 볼까? 긴 밤.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적 허용도 우리 말 바꾸는 거 하나만 체크하자. 의도적으로 문법에서 어긋난 표현을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문법에서 어긋난 표현을 사용한 거라고. 됐죠? 공간이 좀 부족하네.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적 허용. 그렇죠? 이런 표현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할 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중심은
정서죠. 핵심은 정서죠. 일단.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잡아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두 작품 정리합시다.